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박원순 시장. 네. 당신은 대통령한테 그렇게밖에 대답 못하나? 카카. 박원순 시장. 네. 내가 잘해, 박근혜가 잘해. 아니 카카. 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십니까? 카카. 아니 네. 2015년에 당신 시장이었잖아. 네. 당신 시장이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메르스가 창궐했잖아.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메르스 잡는다고 동분서주했잖아. 네. 그 박근혜하고 나 문재인하고 누가 잘해? 박근혜가 잘해? 내가 잘해? 박 시장. 뭐 비카비카 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는 대답 안 했겠죠? 자, 이게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은 조금 전 재밌는 해프닝이야.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마스크를 끼고 박원순 시장을 대동하고 서울에 있는 성동구 구청장과 함께 성동구 보건소를 갖다 찾았어요. 그 자리에서 물은 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죠. 내가 잘해, 박근혜가 잘해. 저는 권력의 황혼을 얼핏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양반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네. 우한폐렴, 네. 신종 그 변형 이제 뭐 코로나 우한폐렴에 네. 대해서 네. 지금까지 스탠스로 하면 국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두려움 갖지 마십시오. 정부가 강력하게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엄중 대응하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였는데 오늘 갑자기 네. 뭐 또 민방위복 있고 또 더군다나 박원순이까지 데리고 현장 찾는다고 했는데 네. 역시 4년 차 아닙니까? 만 3년 곧 앞두고 있는 그 4년 차죠. 예. 뭐 1년 차, 2년 차에는 메시아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건 내가 나라를 구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뒤도 돌아보는 거예요. 뭐 적폐청산한다, 뭐 나라를 구하겠다고 실컷 떠들었는데 내가 뭐 박근혜보다 비교해 뭐 잘한 것도 없는 두려움이 드는 거야 이제. 무서운 거지. 무섭기도 하고. 무섭지. 그러니까 메르스 때 비교하면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적폐로 때려 죽인 박근혜가 메르스를 대처했고 네. 내가 무한 폐렴에 대응하고 있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야. 한줄 빠면서. 그래도 박 시장은 그때도 보고 지금도 봤잖아. 그러니까. 누가 잘해? 그러니까 박 시장은 자기 속마음과 다르게. 속마음은 네가 하는 거냐 임마? 박원순이 지난번에 그랬잖아. 저 부동산 정책에서는 대통령 물러나. 내가 할게.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원순이 진심은 이거였겠지. 야, 너 물러나면 내가 더 잘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네. 메르스 때보다는 지금 좀 잘하는 것 같네요. 문재인이 그 질문을 던진 게 권력의 황혼을 느끼게 한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의 황혼을 느꼈다. 권력의 황혼을 느꼈다. 역시 보니까 권력의 황혼을 느낀 것은 문재인 대통령만 느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사실은 적색등이 켜졌대요. 그러니까 비공개, 민주당 내의 비공개 여론조사를 계속 민주연구원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수도권에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이유가 최근에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뭐 자기들이 뭐 부동산 문제 갖고 뭐 부동산 정책 하나만은 믿어달라. 믿어달라. 근데 지금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완벽하게 등을 돌린 게 30대입니다. 30대죠. 30대 어른은 너희는 이제 서울에서 살지도 마. 집 살 생각 하지 마.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등 돌렸죠. 그다음에 이번에 우한폐렴에서 나타난 이런 사태들. 정부의 무능, 우왕좌왕, 중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굴종, 비굴. 이런 모습에서 2030들이 완벽하게 등을 돌리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유한국당 실수만 오로지 그 하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한 네. 유명한 조크인데 네. 대통령 일 때와 네. 대통령 물러났을 때 차이가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가 물었더니 예. 대통령일 때는 네. 골프가 이렇게 오비가 나서 어떻게 가서 숲속에 들어가면 나무 맞고 튀어나오고 돌 맞고 튀어나오고 그랬는데 대통령 물러나고 나니까 한 번도 튀어나오는 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대통령이 비밀 경호원들이 있다가 탁 잡으면 탁 던져버리는데. 예. 우리 애청자님들도 이제 뭐 하도 지난 3년 가까이 네. 들은 뉴스 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성동구청 뭐 이제 오늘 금요일쯤 내일 모레쯤 가면 이제 또 그 소설 창작소에 나오잖아.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네. 성동구청에서 네. 우한 폐렴에 대한 그 행보를 보여줌으로 해서 지지율이 3.5%포인트 반등했습니다. 네. 얼마나 나왔어요? 매주 나왔잖아. 예. 근데 그 뉴스가 이제 안 나오나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깔아놓는 듯했느나 다시 반등해서 5% 반등해서 40% 초반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안 나오죠? 이제 왜 안 나오지? 김 시장, 오늘이 2월 5일 현재가 D-70일입니다. 71일 후인 4월 16일 날은 문재인 정부만 중간평가, 중간심판,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그들에게 코드를 맞추어서 우리 저 김영학 시장 늘 이야기하는 이런 소설 공작, 여론 공작, 여론 조작 해왔던 그 여론 조작인과도 함께 보면은 심판받는 날입니다. 한번 금요일 한번 보시죠. 뭐 이번 성동구청 가서 네. 박 시장 내가 잘해 박근혜가 잘해 물었는데 또 반등되는지 보시죠. 자, 근데 이제 그런 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4년째 황혼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만 자신감이 쭉 빠지는 거죠. 또 집권당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적색등이 켜졌는데 조금 객관적 입장에서 그들을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인태 씨예요. 엽기수석.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무수석이었고 정무수석 그 한 사람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 이후로는 정무수석을 직을 없앴으니까. 엽기수석쯤은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나이가 이제 70이 훨씬 넘었죠. 민청학년 사형수 이철 씨하고 함께 사형수인데 그 양반이 보니까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했나요? 어제죠. 어제 했는데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들을 게 참 많아요. 근데 보니까 이 양반 유인태 씨는 좀 비교적 뭐랄까 우리 털털하다고나 하나요? 허허롭다고나 하나요? 그렇죠. 지난 2016년에 그 공천 받아야 되는데 그 당에서 뭐 김종인 씨가 주도해서 컷오프 시켰다 그랬더니 유인태 씨 반응이 재밌었잖아요. 아예 안 그래도 그만둘라 그랬는데 잘라줘서 고맙다고. 또 하나 옆에 주변 사람들이 그거 보면 전화 착신하면 된다는데 그거 뭐 골치 아프게 뭐. 그래서 저는 유인태 현 국회 사무총장 모시고 강창희 회장님 시절에 그때는 의원이었죠. 호주 뉴질랜드 남극 갈 때 같이 뭐 한 열흘 이상 했는데 정말 소탈하고 강창희 회장님 말씀이 말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유인태 그 총장이 그 있잖아요. 뭐 맨날 뭐 때만 되면 반등했다고 여론조사 하던 것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 뭐 야당 심판론이 뭐 정부 심판론보다 뭐 많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딱 잘라 얘기를 했네요.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에서 야당 심판론이 정권 심판론보다 조금 더 나았다는 식의 얘기들이 있지만 엉터리 여론조사들이 있지만 그거 믿었다가 큰 거 다친다.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했죠. 임기 4년 차에 87 체제 하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임기 4년 차.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기 4년 차입니다. 임기 4년 차에 여당 참패가 정상이다. 지금 신기할 정도다. 이렇게 버티는 게 신기한데 뭐 여론조사라는 게 그거 많이 여론조작이니까. 뭐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 대목이 참 눈에 귀에 와닿는 게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찍지 않은 국민도 국민 모시겠다고 그랬는데 지난 4년 동안 3년 동안 해온 일은 철저하게 국론을 분열시킨 거 아니었어요? 그래요. 이 대목에서 이런 식으로 분열된 공동체는 역사에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사라질 거다는데 이게 한 발 좀 떨어져 있고 정당에 몸을 담을 때도 그렇게 정파적이지 않았던 양반이니까 얘기가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울림이 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뭐 여론조사 얘기하니까 마침 보니까 오늘 그 보니까 그 뷰스앤뉴스라고 좌파 매체 있습니다. 그 좌파 매체인데 거기 이제 RN서치라고 있어요. 거기는 보도되면 RN서치가 이건 또 보수 데일리언하고 의뢰로 이제 3일 4일 그러니까 월화 여론조사에서 오늘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41.1 그게 2017년 5월 9일 득표율하고 똑같은 동일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득표를 했지만 최근에 그 또 공중파에서 리얼미터 같은 여론조사가 했는데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지만 한 5 내지 6% 빼고 보면 맞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뭐 잘 봐줘도 35? 한 35? 35? 이하로 이제 내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으로는 정말 야속하겠네. 야속하죠. 아니 뭐 지난 3년간 말이야 때만 되면 뭐 반등했다고 뭐 5% 반등했다 뭐 50% 후반이다 뭐 이런 기간이 이제 손 다 빼버리고 다 튀어버렸으니
그러니까 이제 부정평가가 보니까 60대에서는 61.4. 다음에 20대가 두 번째로 높은 게 20대예요. 20대가 54.9. 내가 앞서 말씀드린 30대 그동안 보면 견고하게 문재인을 버텨주던 30대가 이제는 3위로 52.5%가 문재인 못한다. 50대가 51.3. 우리 황태준 TV도 나오셨잖아요. 아랜소치 그 소장. 네, 김미연 소장. 예. 얘기를 또 해봤더니 예. 지금 문 대통령 이제 국정 지지율이 네. 대선 득표율 네. 뭐 이제 표면상으로는 있지만 네. 뭐 한 5 내지 6% 포인트 아래로 봐야 되니까 30% 중반 네. 그 이하로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네. 총선을 치러야 될 건데 왜 그런 거냐 하면은 네. 그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뭐 작용을 했겠지만 네. 이거 대통령이 겁이 나는 거야. 네. 박 시장 내가 좀 박근혜보다 잘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본 게 네. 이런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그리고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은 뭘 다 아는 것처럼 이거 뭐 코로나 신종 코로나 네.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아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공포감 갖지 마세요 그런데 네. 시진핑이도 대처 잘못했다고 지금 반성문을 썼잖아요. 반성 썼어요. 근데 대통령이 중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린 지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겁이 나지. 지지율 다 빠지지. 국민들이 나를 신뢰한다고 생각하니까 어이 자네 내가 박근혜보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 일시적인 하락도 있겠지만은 네.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이 뭐 성장률 저하, 예. 뭐 소득주도 성장된 경제적 불안감이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하시는군요. 예, 저도 어제 마침 보니까 어제 저녁 때 모임이 있어서 마침 노량진 수산시장을 갔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해서 가서 저는 좀 굉장히 붐빌 줄 알고 갔더니 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 노량진 수산시장이요. 그 아시죠? 그 신청사. 그 2층 가면은 쭉 이쪽에서 이제 그 즉석 회를 떠주면 이제 여기 가서 이제 회를 갖다 초장집에서 이제 회를 먹지 않습니까? 손님이 전체 그 넓은데 손님이 10명 안쪽이고 각 식당마다 예전 같으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그 시간에 저녁 8시 시간에 저만 해도 저희 식당에 딱 2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가 지금 관광이 거의 다 중단 상태라 그러고. 예. 그 유인태 씨 이걸 네. 제가 그 한번 쭉 읽어봤는데 예. 참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들인데 뭐 네. 우리도 뭐 시간이 제약이 되니까 근데 예. 한번 그 개헌에 대해서 네. 뭐 대통령 뭐 4년 중임이라도 네, 뭐 네. 좀 하자 이런 얘기를 간곡하게 하셨는데 네. 이게 항상 이 국회와 대통령이 싸우고 국정이 불안한 이유가 뭐냐? 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네. 5년 내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정권을 빼앗아올까 그것만 고민을 하고 투쟁의 장이 돼버린다. 예. 그 선거제도도 소선거제로 예. 승자 독식 네. 한 표만 더 가져가면 과반에서 네. 100을 다 가져간다. 네. 그리고 선거 때마다 60% 70% 물갈이 한다 그러면서 뭐 좋은 사람 데려온다고 하지만 그놈들도 또 4년 지나면 다 똑같은 놈이 돼서 또 물갈이 대상이 되니 물갈이에서 다 나아진 게 있느냐. 그래서 의회와 권력을 나눠 갖는 제도로 한다 대통령이. 예. 그리고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정도의 개헌 정도는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분도 이제 정치 뭐 마무리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네. 그 국회 다수연합이 네. 지금 1+4에 대해서 또 뭐 우리는 뭐 비판하는 입장이지만은 네. 이런 식으로 색깔이 비슷한 연합체들끼리 가는 수밖에 될 수 없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그 뭐 선거가 또 뭐 70 앞으로 다가오니까 한겨레 신문도 예. 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한 걸 제일 큰 제목으로 뽑았네요. 그 뭐 그래요. 뭐 어떤 나중에 뭐 저기 뭐 유인태 이제 한번 사무총장 저 우리 이야기는- 애청자님께 예? 한겨레 신문과 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예. 인터뷰를 일람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뭐 이 양반이 원래 허허롭고 가급적 어떻게 보면 어느 편 안 들라는 그런 걸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저런 소리들이 어쨌든 집권 여당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문희상 유인태가 또 했던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저런 식으로 뭔가 좀 보면은 자기들 간에 좀 반성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황혼이 접어들었으면 갖다가 이제 뭐랄까 자기 보여준 스스로를 현상이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황혼이 이 정권도 황혼에 접어들었는데 유일하게 정신 못 차린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KBS입니다. 원래 기자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제일 늦게
깨닫는 거예요. KBS가 집권당과 유인태는 반성을 하는데 아직도 뭐 낌새를 못 챘구만. 반성하는 게 아니라 긴장을 하는 거지. 이제 긴장하는 거죠. 긴장하는 건데. 긴장하고. 우리 나 잘하고 있는 거야. 나 잘하고 있는 거야? 박 시장, 박 시장, 내가 잘해, 박근혜가 잘해. 내가 너보단 잘하지. 이제 이런 상황인데 KBS ETV가 시사 프로그램 거리의 만찬이라고 띄워 올리겠습니다만은 그 보면 좀 양희은 씨 등등등 하는 이른바 여성을 위한 양성 평등을 갖다 지향하는 그런 프로예요. 거기에 새로운 MC로 누구를 갖다가 선정했게요? 누구예요? 김용민. 김어준? 아니 김용민. 김용민. 그 이제 낙곰수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김용민, 제일 막내죠. 진짜 무지막지한 발언하던 친구들이. 예전에 콘돌리자 라이스를 확 뭐 하겠다. 집단 강간하자고 그랬죠. 뭐 그랬어요. 맞아. 아이고. 그런 친구를 갖다가 그런 친구 김용민을 갖다가 국민의 혈세, 국민의 시청률을 받아서 움직이는 공영방송 KBS가 바로 여성 혐오 발언을 한 김용민 씨를 갖다가 여성 프로에다가 제가 우리 애청자님한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인간들은 낙곰섬에서 맨날 씨바 좆도 족가 이걸 입에 달고. 그러니까요. 난 내 친구들이 야 영아 너도 한번 그렇게 시원하게 좀 하라 그러는데 우리 한번 해야지. 네. 자, 유일하게 정신 못 차린 KBS 김 시장. 좀 미안해. 박 시장. 내가 잘해. 박근혜가 잘해. 얘기 좀 솔직하게 해줘. 내가 하면 저 당신보다 잘하지. 나 그럼 물러날까 그냥? 물러나야지. 알았어.